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BSG 파트너스에서 클라우드 부분과 AI 부분을 맡고 있는 유상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결국 SAP 데이터를 어떻게 AI에 활용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워낙 어렵고 복잡한 주제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조금 여러분께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기업의 진짜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전달해 드리자 하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서 좀 가벼운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30분 동안은 제가 경험한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러 이렇게 앞에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 시간 오전부터는 저도 리스너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현재 트렌드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와, 재밌다, 신기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이제 발걸음도 못 뗐는데 남들은 뭔가 로봇이 모든 걸 다 해낸다고 하고 에이전트가 모든 걸 다 해낸다고 하고.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진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많은 제조기업들 만나고 있는데 지금 딱 이 수준에 머물고 계세요. 대부분. 2년 전쯤 이런 컨퍼런스에서 모두 다 떠들고 다니던 레그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문서들을 AI에 연결해서 지금 같은 질문들, 저기 있는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되나요? 출장비 정산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지 수리가 돼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 AI가 척척 알아서 답변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게 한 2년 전쯤 얘기였는데, 이제 저것들을 조금 도입하고 계신 상황이 있어요. 물론 POC 수준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 시스템은 저 정도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업이 정말 AI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 저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닐까? 즉, 기업이 AI한테 육아휴직 급여 이런 거 물어보고 라인 3번 설비 펌프 교환 주기 절차 알려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기업이 AI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 본부 매출 목표 달성률이랑 필요 매출을 알려줘, 공고업체 A의 발주 대역 중에 지연대 항목 예상 도착일 이런 것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저런 것들을 답해 줄 수 있어야 기업은 투자를 하고 돈을 써서 AI를 도입해서 효용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의 질문들은 정적인 레그라고 하는 문서 중심의 자료를 넣고 업무 참고 용도로 쓴다 그러면, 오른쪽은 사실은 사람도 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회계 쪽에 누구 전문가 불러서 우리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봐야 잘 대답을 못하는 분야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AI가 척척 대답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진짜 질문은 이렇게 판매 매출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각종 질문들, 재고 물류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각종 질문들, 재무 회계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각종 질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본부 1, 4분기 매출, 이익, 분기별 달성률 이런 것들 그래프로 그려줘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근데 이런 것들을 대답하려면 AI는 결국 무엇을 참조해야 될까? 즉 진짜 데이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진짜 데이터를 가져다가 AI한테 전달해 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구조 데이터에, 스트럭처드 데이터에 있다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 데이터, SAP 안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 레이크가 돼 있으면 그런 플랫폼이 있으시면 스노우레이크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오라클이나 마이스큐엘 같은 RDB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게 해줘야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AI를 위한 진짜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정형 데이터 활용은 어떠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단계부터 조금씩 발전을 해왔지만,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CRUD 기반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도 더 확장하고 싶으면 내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엑셀에서 열심히 가공해서 쓰세요 라고 했다가, 조금 이제 높은 분들이 우리는 화면에서 제대로 된 걸 항상 이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대시보드가 또 한동안 유행하고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죠. 그거에 정말 유연화된 버전이 BI2를 도입해서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빠르고 그렇게 강화할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는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세요? 윗분들은 김 과장 빨리 와봐. 그러고서 지난 분기 탑10 매출은 대시보드에 있는데 나 이걸 보고 싶은데 그 대시보드에 없어. 빨리 대시보드에 추가해. 그러고 뭐 박 팀장 불러대고 AB 뭐 이거 해가지고 보고서 언제까지 만들어줘. 대시보드에 있고 BI2를 잘 쓰면 뽑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없는 것들을 요청하시면 네,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BI2에 뭐 대시보드에 뭔가 기능 추가하고 화면 추가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김 과장과 박 팀장을 대신할 AI 기술이 이제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안 만들까가 이제 오늘의 화두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가서 조금 되짚어 보시니까. 기존의 레그라고 불리는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이거는 이미 꽤 고착화돼 있고 이것들은 많이 도입해서 쓰고 계세요. 소스는 텍스트나 뭐 PDF, 이메일 같은 거고 검색 기반의 벡터 서치라는 핵심 기술 가지고 질문을 하면 또 텍스트로 답을 해주는 지식 검색 용도로 쓰고 계시고 간단한 권한 정도. 이 부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접근하면 안 돼. 이 부서는 뭐 위험하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접근하면 안 돼. 이 정도의 이제 권한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데 정형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 RDB, 뭐 스노플레이크 같은 데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핵심 기술은 텍스트 투 SQL이라는 질문을 하면 그걸 SQL로 바꾸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은 핵심 기술이고 답변도 그냥 서술형 텍스트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나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답변을 해야지 보시는 분들이 와닿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용도는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기 용도가 되고요. 신뢰도 면에서 사실 레고도 굉장히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회사 휴가제도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매출이 어떻게 돼 있고 작년 대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데 엉뚱한 답을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라고 기업의 방향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기반한 AI는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면 LLM의 성능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나머지 때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쿼리를 해서 갖고 온 테이블을 왕창 로우 데이터를 LLM에 던지고 네가 이거 분석해서 뭐뭐뭐를 취합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매출액을 알려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LLM은 사실 그런 연산에 아주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거든요. 뭐 대부분은 잘해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디터미니스틱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쿼리를 만들어서 쿼리로 그걸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LLM이 다시 가공해서 답변을 주는 게 맞는 방법이지 로우 데이터를 LLM에 주고 LLM한테 그런 연산까지 해내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팁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정형 데이터의 핵심 기술이 텍스트 투 SQL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텍스트 투 SQL은 잠깐 소개시켜 드려야죠.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그것을 LLM한테 던져서 LLM이 지금 물은 거는 쿼리로는 이렇게 돼요 라고 쿼리를 만들고 그 쿼리를 실제로 DB에서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LLM이 다시 한번 또 포장해서 지금 매출은 어떤데 작년보다 성장했고요 뭐 어쩌고요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인데 주된 고려사항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스키마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가 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어드레스, 네임 이러면 LLM이 제법 잘 알아요. 그거는 이름이고 주소고 하는 정보구나 라고 알지만 그냥 필드명을 코드 1, 코드 2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어떤 정보인지 LLM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LLM한테 테이블과 어트리뷰트, 컬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메타 정보를 주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일반 문서보다는 훨씬 데이터 보안이나 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성능 문제도 잘못된 쿼리를 던지면 뭐 어마어마한 DB 쿼리가 발생되면서 성능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능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이지만 잘못된 쿼리를 만들어내면 의사결정에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SQL만 해도 레그처럼 지금 할 수 있고 꽤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잘 못하고 있냐면 SAP에 대해서는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AI 개발 조직이 이번에 DB에 있는 내용 갖다가 AI 활용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셉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접근하세요. 텍스트 투 SQL 저희 많이 해봤으니까
판매 매출 고객 데이터 필요해요. 쿼리 실행 방법이랑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주세요라고 하면 SAP 쪽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SAP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다시 제대로 요구사항 해갖고 오세요. 둘이서 툭탁툭탁 거리다가 POC도 잘 진행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SAP는 단순하게 텍스트 투 SQL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방형 구조도 아니고 너무 복잡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이블과 컬럼으로 돼 있고 그 컬럼명도 다 암호처럼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돼 있는 데다가 엄청나게 또 기업마다 커스터마이징이나 권한도 복잡하고 한마디로 복잡하고 어렵고 아무도 모르는 폐쇄형 구조인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SAP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조직과 협업이 필수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SAP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SAP 데이터 기반의 AI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SAP 안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건 SAP가 굉장히 외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AP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이 얘기만 하실 거예요. SAP 안에 있는 BTP라는 거 위에 줄이라든가 줄 스튜디오 같은 걸 써서 SAP 데이터를 AI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세요라고 이제 외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SAP의 거버넌스 안에 있기 때문에 SAP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따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ERP 데이터에 대해서 SAP AI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다룹니다. SAP 데이터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다루긴 잘 다룹니다. 그리고 SAP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SAP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해요. 오히려 그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협업도 되게 쉬워요. 근데 단점은 SAP의 AI 기술에 종속되죠. 예를 들면 바깥에 GPT나 클로드나 막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SAP가 그걸 아직 지원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그럼 우리 회사에 휴가제도 물어보려고 SAP 접속해서 이거 거기다 물어봐야 돼? 우리는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SAP 데이터는 이 안에 만드는 게 맞지만 다른 AI 일반적인 AI 펑션도 여기 넣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좀 되시는 지점일 거고요. 또 두 번째 방안은 외부 AI가 SAP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공급원으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장점은 뭐 굉장한 확장성이 있죠. 최신 기술을 계속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SAP 외에 뭐 다른 CRM을 따로 도입했다든가 뭐 구매 시스템을 따로 도입했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엮을 수 있고 또 AI 중심의 개발자들이니까 인력 수급도 쉽고 근데 단점은 SAP를 잘 이해하고 굉장히 어렵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복잡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랑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AP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방안 1이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주로 방안 2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SAP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밑에 이제 클린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어들이 있고 그 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SAP를 도입했어도 저런 레벨까지 아직 안 가신 회사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아직 BTP, BDC 이런 건 없어. 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SAP가 외치는 AI 개념은 BTP 위에 AI가 올라오고 데이터는 BDC에 모아서 AI가 활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모델로 가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SAP의 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꽤 좋은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면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SAP 데이터를 그러면 그냥 가져다가 외부에서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이 방안을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런 어프로치가 어떨까라고 조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SAP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POC를 거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AP 환경이 너무 다 다르세요. 어떤 기업의 SAP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여러분의 기업도 무조건 성공하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SAP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요. 대신 POC니까 비싸지 않고 효과적이고 빠르게 하는 이런 방법론을 저희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축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입니다. 지금 SAP는 어디까지 도입되고 있는지 한 몇 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뭘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어떻게 발전시키실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AI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라고 사업을 설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P 담당자와 AI 담당자가 협업을
아레나를 정확하게 나눠야지 협업이 되죠. 그래서 SAP는 주로 오데이터 쪽을 맡고 커스텀 데이터 명세를 AI 쪽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주고, AI 담당 쪽은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이런 쪽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저희는 SAP 데이터에 접속하는데도 접근하는데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SAP 데이터에 대한 AI 표준 방법론이라고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POC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SAP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사실 POC 수준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최소한의 데이터 범위로 POC 범위는 한정했으면 하는 희망 내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매출이랑 판매랑 생산이랑 엮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지 POC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매출 데이터에 대해서 뭐뭐뭐를 알 수 있을까요? 자연어로 물었을 때, AI한테 물었을 때 이 정도 범위로 하기를 좀 희망하는 거죠. 다양한 테이블에 조인이 아닌 단순 데이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상품군 1000개인데 1000개를 막 분석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게 아니라 뭐 조금은 제한된 아이템 그리고 제한된 기간, 그래야지만 운영계에 있는 SAP에 저희가 POC를 하면서 접속을 하고 뭔가 행위를 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에 문제가 없으세요. 안 그러면 POC 때문에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다운이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데이터 범위를 좀 한정을 해서 POC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데이터 서비스도 표준 오데이터로 쿼리할 수 있는 정도 범위, 커스텀 데이터를 하는 것들은 조금은 후순위로 필요하다면 아주 소수게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POC에서는 접근 권한은 서로 고민하지 말자. 이 데이터는 어떤 레벨까지는 접근하고 저 레벨은 접근 못하고 이런 것들을 POC에 넣으면 또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 정도 범위를 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POC를 위한 비용과 기간과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 주도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구현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AWS랑 같이 그 환경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키로 기반으로 스펙 명세 기반의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SAP가 이런 거 있고 오데이터 여기서 뭐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스펙을 넣어서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서 검증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OC가 끝나더라도 본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꼭 협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되게 제한된 범위로 POC를 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했을 때 혹시 성능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는 적용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 뭐 권한은 우리가 여태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권한은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협의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A사가 했던 범위고 판매 예산, 매출 실적 데이터에 대한 자연어 질의 및 결과 차트를 제공하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요거까지 같이 해보시죠라고 했던 범위는 이제 그런 SAP 데이터 외에 웹에 있는 데이터도 끌어다가 같이 분석을 해서 AI가 답변을 해주는 그 범위까지, 그래서 A사의 그런 데이터 플러스 SAP 데이터 플러스 웹 검색 결과까지 조합해서 응답을 하는 범위로 저희들이 조금 데모를 준비해 봤고요. 데모의 질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의 매출 탑3 제품으로 조회하고 그 제품들의 시장 트렌드 검색해서 같이 분석해서 보여줘 라고 하는 걸 던졌을 때 어떻게 AI가 대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참고로 이 A사의 SAP 환경은 SAP의 아주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뭐 BTP, BDC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SAP의 BO 솔루션을 도입해서 활용 중이어서 일종의 분석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BO 안에 어느 정도 모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BO 데이터를 접근해서 시각화하고 자연어 질의를 답변을 하는 그런 것들이 범위가 되었고요. 개선 과제는 이런 거였어요.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윗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대시보드에 없는 이런 거 보고 싶어, 대시보드에 추가해줘, 아니면 이런 데이터 뽑아서 갖고 와 이랬을 때 지금은 너무 많은 개발 리소스가 투입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는 임원진한테 이 AI 드리고 알아서 두드려서 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단계 요구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 솔루션이 제공하는 범위였고요. 2단계는 이제 그거를 더 확대해서 이게 잘 되면, 아직은 뭐 2단계로 가지는 않았고요. 2단계가 되면 더 다른 데이터까지 엮어서 조금 더, 그리고 사실은 뭐 아직은 안 썼지만 3단계가 되면
이런 것들끼리 돌아다녀서 에이전트가 의사결정까지 하고 지금 어디에 물품 주문 내야 돼요 라고 의견을 주고 사람이 컨펌만 하는 그 단계가 아마 1, 2년 안에 꼭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당 시나리오 예시는 뭐 밑에 있는 저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를 저희는 SAP, AWS 환경에서 SAP 오데이터로 접근해서 AI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SAP 데이터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매출 데이터 뭐 하는 걸 자연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거를 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오전에 얘기됐던 뭐 피지컬 AI가 됐든 에이전틱 AI가 됐든 SAP 데이터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잘 동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피지컬 AI가 열심히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자동으로 나르지만 주문 데이터, 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얘가 지금 어느 물건을 어디로 위치고 어디로 보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뭐 이게 SAP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의 정답은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데모로 설명드렸던 정도의 범위는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한참 뭐 대부분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MCP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해서 중간에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는 매출 데이터 뭐뭐뭐해서 뭐 웹검색이라고 해서 보여줘라고 하면 얘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거 뽑아달라고 하네? 그러면 얘한테 넘겨서 얘가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투 SQL에 가까운 기술로 오데이터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SAP에 넘겨야지. 그럼 SAP가 오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웹 검색도 하라고 그랬네. 그럼 웹서치한테 이런 거 같이 검색해서 여기에 나온 쿼리에서 온 결과 참조해서 검색해서 그것도 같이 만들어줘. 그 다음에 최종 결과는 그래프와 차트로 보여줘야 되네. 그래, 너는 온 결과를 그래프와 차트로 만들어. 한마디로 이런 개념이죠. 누군가가 데이터를 갖고 오면 팀들이 모여서 넌 그래프 그려, 넌 웹 검색 가지고 시장 조사해서 같이 자료 만들어, 넌 뭐 만들어, 이거를 여러 탄트 시키고 오케스트레이터가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SAP 말고 다른 데이터도 가져갈 거야. 그냥 일반 RDB 갖고 가는 그런 쿼리 에이전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니까 얘가 질문한 거를 먼저 액세스 컨트롤이 이거 답해도 되는지 막 그런 것들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추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데모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널별 목표 대비 달성률 차트로 보여줘, 이런 거죠. 그러면 SAP에 대해서 갖고 온 데이터를 아까 차트 만드는 에이전트한테 또 넘겨서 걔가 차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트로 하고 그냥 요 정도에 끝이지 않고 밑에서 그걸 또 설명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것 같고 주요 분석은 뭐 어떻고 요약도 해주죠. 그러니까 BI2로 내가 차트만 보는 건데 얘는 과장이 옆에서 BI2를 보여주면서 임원한테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뭐 비슷하게 영업사원별 실적 데이터 조회해줘, 이런 것들도 아주 동일한 로직으로 잘 실행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DB에서 갖고 오고 또 LLM을 거치니까 시간은 약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뭐 25년 탑10, 탑3의 실적은 뭐 어떻고 누가 또 어떻게 증가했고 달성률은 얼마고, 그래서 요약도 해주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가 욕심내봤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웹 검색까지 같이 해서 시장 트렌드도 검색해서 같이 비교해줘. 우리 매출 탑3 제품 조회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조회한 다음에 웹 검색에서 저런 것들 또 가져오다가 같이 LLM이 요약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차트 보여주고 그 밑에 필요하면 표로 만들어서 또 보여주고, 그리고 시장 트렌드는 봤더니 일본은 호기 시장은 지금 뭐가 어떻게 해서 강세예요, 뭐는 약세예요, 뭐가 급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같이
보여주는 거죠. 재원까지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짧은 범위에 대해서 그냥 매출과 판매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SAP 데이터를 더 많이 연결하면 할수록 SAP 외에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면 할수록 정말 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기획팀 부르고 뭐 판매팀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야 했던 일들을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여러 에이전트한테 시켜서 모아서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요 한 줄이에요. SAP 데이터를 AI 활용하는 것은 저희 경험상 기술 경쟁이 아닌 이해 경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AI 옵스 뭐 이런 게 있어서 엄청 뭘 잘해요. 우리는 에이전트 뭘 가지고 프로젝트 이런 거 만들어서 에이전트 기술이 뭐가 뛰어나요. 이런 게 아니라 SAP는 정말 너무나도 차별화된 영역이라 SAP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돼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경쟁의 필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BSG 파트너스는 어제 기사가 났는데 이제 2년 연속 최고의 파트너로 선정된 유일한 한국 기업이고요. 너무나 SAP 분야에서는 너무나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AI나 AWS 분야에서도 뭐 꽤나 잘하고 있는 회사고, 특히 뭐 오늘은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최근에 AWS랑 가장 AWS가 갖고 있는 최신의 AI 기술인 퀵이라는 키노트 때 AWS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있던 퀵사이트가 퀵스트로 발전하고 지금은 그게 더 발전해서 퀵이라는 네이밍이 붙여지고 Q라는 이름 이렇게 네이밍이 붙여졌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앞으로 조금 이제 알게 되시면.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 일부 기업이랑 POC를 할 정도로 AWS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저희가 뭘 잘합니다라고 떠드는 것 대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아마 제가 달려갈 거예요. 저도 같이 달려갈 거예요. 저희 실무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